김의겸 대변인이 사퇴를 했는데 이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이 부글부글하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25억 건물 투자 김의겸 끝까지 안 해탓 2030 부글부글. 지난 29일 자진 사퇴 기사에 비난 댓글이 달렸는데 8,388개. 이 중에 27%가 2030 작성한 댓글이었는데 박수현 기자가 좀 취재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보시면 댓글이 부동산 투기 들키니까 아내 핑계대면서 도망간다. 끝까지 아내 탓이다. 죽어도 자기 잘못은 아니라는 태도가 구질구질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저도 이 김의겸 대변인, 전 대변인의 글을 아직 통과 안 됐으니까, 처리 안 됐으니까 대변인의 이 글을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댓글 읽는 걸, 댓글을 훨씬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댓글이 굉장히 신랄한 댓글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읽는 동안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대부분 느낀 게 배신감을 토로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20, 30대라고 하면 촛불 집회를 같이 이끌어갔던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촛불 집회에서 다들 박근혜 정부에 함께 분노하고 그리고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외쳤던 그런 청년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함께 외친 줄 알았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굉장히 깨끗한 척하고 서민을 위하는 척하더니 그동안은 알고 봤더니 그동안 우리가 꼰대, 적폐라고 했던 행위를 다 하고 있었네라는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진보 꼰대다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진보 꼰대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좋아, 그런 일에 소신이 바뀌었다. 그렇다 손 치자. 그런데 문제는 내로남불까지 한다는 거죠. 남들이 하는 건 투기지만 내가 한 건 투기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분노를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아내가 다 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김의겸 대변인이 물러날 때 아내가 다 했고 나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남 핑계까지 대고 자신은 끝까지 깨끗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이건 위선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모교 후배들이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도 글을 남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굉장히 신랄한 비판의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보시면 노모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존심도 팔았지만 내 건물은 아직 못 판다는 얘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건물 팔고 대변인직 유지하겠다 이게 아니라, 죄송하다, 저는 그냥 건물을 지키고 아내만 한 거지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실제 학교 후배들이 쓴 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돈이 주는 혜택은 다 누리고 싶은데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정신적 허역에 사로잡히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글을 보면 같이 촛불을 들었던 586, 예전에 이제 386이었는데 지금은 50대가 됐으니까 586이죠. 586 진보들이 권력 잡고 하는 일을 보면 그때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사람들이 맞나 싶다. 내가 함께 꿈꾸던 사회가 이런 건가 하는 회의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다른 20대가 쓴 글을 보시면 국민이든 촛불 덕분 정권 아니냐. 서민과 99%의 편이라고 하면서 수십억 원, 25억, 26억 하는 부동산을 사는 진보 꼰대의 위선이 싫다. 그다음 또 보시면요. 김현철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586 진보와 철학의 소신이라는 게 더욱 저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소신이 금방금방 바뀐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직장인들의 얘기 보면 환경부 인사 논란에 대해서 586 세대들이 결국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차고치는 고스톱판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분노를 표했습니다. 야, 지금 2030들의 반응을 박수영 기자가 적나라하게 취재를 해오셨는데, 변호무 변호사님, 김의겸 대변인 부부가 은행에서 10억이 넘는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거 놓고서도 사실은 특혜 대출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나는 몰랐다, 아내가 투기를 했다, 이른바 투자를 했다, 아내 탓을 한 것도 그렇지만 은행 지점장이 고교 후배다. 라는 얘기도 지금 나왔어요. 떠난 분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26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10억짜리면 한 40% 담보대출을 설정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행에서 단순히 담보 가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 능력이 있는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수입을 보게 되는데, 이분의 수입을 보게 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정도 수입을 가지고 10억 대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다. 의아하다라는 말씀들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10억 대출을 받는다라면 상당히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4,500만 원씩 되니까 상당한 그 계산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남편 완화 월급 다 합치도록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땄으면 안 해준다, 거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출에서 이상하다. 근데 또 막상 알고 보니까 지점장이 자신의 1년 후배였다네.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부부 사이 공유였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 가서 사인을 했었을 것이고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 가서 저런 거 봤을 텐데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여전히 많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특혜 대출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박정화 대변인도 사실은 청와대 대변인, 그 이전에 청와대 춘추관장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때부터 잘 알았는데, 제가 너무 바르다 박 선생이라고 그때부터 불러서, 뭐 혹시 사모님이 뭐 부동산을 사시거나 아니면 청와대에 계실 때 부동산을 사놓으시거나 뭐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화사하게 옷을 입고 나왔지만 네. 주말 내내 우울했어요. 왜요? 왜 우울했어요? 저는 뭐 청와대에 있으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청와대가 굉장히 그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뭐 주어진 임무 열심히 하고 청교도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디 사적인 모임도 안 갔고요. 그때 우리 이 거래은행이 바뀌어서 지점이 또 새로 생겼는데 거기도 직접 가서 뭐 담보대출 바꾸면 안 되는 줄 알고 절대 가지도 않았고 했는데 판사도 안 들어갔고. 관사는 무슨 관사예요, 관사. 그랬는데 이게 뭐 저렇게 해서 결국엔 아내도 팔고 어머니도 팔고 하여튼 부동산만은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와서 주말 내내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난 참 바보처럼 바보처럼 살았군요. 살았군요. 그 노래만 머릿속에 뱅뱅뱅뱅 돌았습니다. 이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공정, 정의, 평등의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나는 바보처럼 살았지만 비록 다시 한번 또 저런 일을 할 기회가 오더라도 저는 또다시 그렇게 하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괜히 바르다 박 선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닌데 문제는 박정화 대변인께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박용진 의원님 조금 전에 보셨던 20, 30 세대들이 허탈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잇따른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거나 아니면 버티는 그 이면에 우리는 이렇게 취업도 안 되고 집 살 돈도 없어서 결혼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렇게 고위공직자 후보들 혹은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투기 다주택에 능하면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이면성에 좀 허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지난 주말에 제가 눈여겨본 기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컬럼인데요. 이진영 채널A 심의실장, 그분이 청년들에 관한 이른바 86세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 교수의 논문을 인용을 해서 그 글을 쭉 쓰는 걸 봤는데요. 예. 저는 뭐 이른바 386 세대는 아닙니다. 바로 그 밑에 세대이기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역시 진보를 얘기했고 또 학생운동과 사회운동 또 진보정치운동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그 이진영 실장의 칼럼과 또 오늘 저 기사를 보면서요. 내가 혹시 진보꾼대는 아닌지 2030이 갖고 있는 허탈함과 그들의 가난에 대한 책임을 나눠줘야 될 사람은 아닌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정하게 저는 분명히 좀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386, 이제는 586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미 가진 것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되어 있는 그 586 세대들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반성과 자기 성찰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게다가 이제 그분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보실 때에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그런 운동권 출신들이 어떤 주요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에게 걸었던 기대 그리고 지난 촛불 혁명을 통해서 창출된 정부인 만큼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와 갖고 있는 기대 이런 것들에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나 더 이상 아까 우리 박정화 전 대변인 말씀하실 때 다 남탓만 한다 그러셨는데 더 이상 박근혜 정부 탓,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탓 하기에는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높으시거든요. 예.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보꾼대라는 말 듣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전 정부와 비교할 수 없는 촛불 혁명을 통해서 국민들 박수 속에서 기대 속에서 창출된 정부이니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